트럼프 타임즈 2023년 10월 10일자 파트 2의 이름으로 트럼프 사기 GAAP 주의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로라 이탈리아노 인사이더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제목은 트럼프 사기 GAAP 주의, 그의 뉴욕 재판의 핵심에 있는 회계 규칙에 대한 가이드, 우연히 CPA가 된 두 명의 스탠드업 코믹 제공이라는 제목입니다. CPA는 공인회계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그 스탠드업 코믹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CPA가 됐다? 이게 아주 그 제목이 신선했습니다. 그냥 읽어보아서 그 학습해보는 그런 기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2억 5천만 달러 사기 재판은 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따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독자들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계사 코미디언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어카운턴트 코미디언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죠. 두 명에게 엉뚱함을 길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인사이더에서요. 하지만 GAAP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어, 쥐귀를 폐업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이 추적을 안 해봤어요. 이게 뭔지 어떤 그 업체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공정한 독자 여러분을 이미 지루한 재판의 지루한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인사이더는 두 명의 회계사를 영입했습니다. 한 명은 친 트럼프, 한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명을 했단 얘기예요. 둘 다 스탠드업 코미디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코미디까지 한다는 얘기, 이거 금시초문이고요. 재밌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GAAP에 관한 한 우리가 웃지 않으면 우리는 지루함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 분식회계 재판에 유명했던 것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이 이 일을 제공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했지만 5년 동안 질질 끌었죠. 결론은 분식회계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볼맨 사람 입이 삐쭉 나온 것은 엘리엇인데 어떠한 형태라도 엘리엇이 한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들이 소송을 걸어서 진 적이 없는데 유독 한국한테 당했다 해가지고 그 어떤 보복이 언젠가는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언니의 그 탄핵으로 결론이 났죠. 저는 그렇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GAAP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했더니 엘라베머 주 헌츠빌에 본사를 둔 CPA 코리아 코치 스탠드업 만화가지만 여기 코믹이라고 코믹을 만화가로 번역을 했네요. 타마라 뷰키는 GAAP는 회계사들에게 GPS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뷰키의 그 사진인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쁘장하게 잘 생긴 것 같네요. 어, 참 이런 사진도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GAAP가 그 우리가 그 회계 숫자라 그러면은 그 머리에 쥐가 나는데 참 그 재미있게 이 트럼프에 대한 사기 재판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참 걔네들의 어떤 유머스러움이 그 어떤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GAAP는 그 원어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그 자료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무제표 중 하나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의 수학은 GAAP를 준수할 것이라고 은행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서 한 거죠. 그 이제 검찰이 그거 소송을 거는데 형사 재판이 아니고 민사 사기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사기가 아니고 이제 그쵸 분식회계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사기치는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저도 딱딱한 그 스루프 회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불식회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뭐 저를 공격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코스메틱 화장한 거 아니냐 화장. 내가 화장했다고 그랬지. 그건 뭐 그렇게 열불 내고 자빠졌냐. 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 뭔가 그 의견이 있는 거 그냥 제가 기형화 있으면 그냥 삭제해 버립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참 피고인으로서 그 뉴욕주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시작할 때 트럼프의 표정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미국은 그 IFRS가 있어도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에, 뭐 원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뭐 자관 S는 뒤에 스탠다드고 실제로 자신들이 만든 GAAP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도. 그런데 한국은 상장 기업은 IFRS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은 그냥 미국식 GAAP로 하고 있다고 학습을 할 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에 본사를 둔 공인회계사 롱아일랜드와 트럼프의 오랜 팬이라고 자칭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티브 자이언트 우르코는 왜 그가 과장하는 것에 놀란 사람이 있는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이언트 우르코는 말합니다. 그는 한결같이 트럼프입니다. GAAP는 동일한 회계 규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트럼프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자관 트럼프는 일관적이다. 그때 말 바꾸는 인간은 아니다. GAAP처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영입된 이 회계사한테 그 인사이더가 질문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GAAP는 누가 결정하나요? 마법사 모자를 쓴 CPA 패널입니까? 했더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연방회계기준위원회 FDA의 7명의 구성원에 의해 정해집니다. 컨설팅 회사인 레이즈 유얼 오운바의 CEO인 뷰키는 FAC는 70년대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존재이며 부모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들 수 있겠냐 이런 말도 좀 할 수 있긴 있겠어요. 대들 수도 있겠죠. 자관 그렇다는 얘기고 GAAP가 그들이 생각해낸 규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훔치지 마세요. 라고 버키는 설명합니다. 방을 청소하세요. 11시까지 집에 오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풀어 나갑니다. GAAP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 연방회계기준위원회는 정말 활기찬 집단처럼 들립니다.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들을 파티에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이언트 트루코는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초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만의 펀치를 못 날렸겠죠. 괜히 초청해가지고 속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음. 실명의 이사진은 5년 임기의 2명까지 활동합니다. 이 뜻은 그 5년마다 2명을 가른다. 5년마다 그 시기. 미국 그 대법원 판사들 가는 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이들은 60여 명의 지원 직원을 두고 있으며 수백만 페이지는 아니더라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교리와 문서를 검토하고 다른 그룹과 조정하고 문제를 연구하며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버키는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하루에 27시간을 일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아마 사람도 아닐 겁니다. 참 그 유머스러운 표현이네요. CPA, 스탠드업 코미디언 같은 발언입니다. 회계를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CPA도 아니고 약간 소양이 있을 정도지만은 GAAP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약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쩌면 8000페이지 정도요. 우리의 재미있는 회계사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트럼프 사건의 정신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GAAP에는 10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고 버키는 말합니다. 책을 요리하지 말라는 모든 변화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공식 재무제표는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FASB에는 요거는 또 미국 그 회계 기준 위원회 외에 별도로 뭐 있어요. 요것도 읽어 봤었는데 원어가 지금 생각은 안 나고 자관 SB는 스탠다드 보드란 얘기고 A는 어카운트고 F는 뭐 페더럴일까요? 파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 어카운팅입니다. 파이낸스. 그걸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는 재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국제회계 아니 자기네들 그 회계 기준이라고 또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주제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틱톡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결국 머리를 뭐 아직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머리에 쥐가 나고 기기를 닫고 방금 일어난 일이 돼 흔들흔들거리면서 걸어나간 뭔 얘기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하도 뭐 복잡하고 딱딱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 회계사들도 질리는 모양이에요. 그 회계 기준이. 민사 사기 재판 한국이라면 형사 사기 재판일 텐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 감사는 했느냐? 국세청이 이런 데까지는 끼지 않는 모양이죠. 검찰이 어떻게 꼈는데 검찰이면 형사로 넘겨야 될 텐데 어떻게 뉴욕 민사 재판이에요. 미국은 또 법이 틀린 모양입니다. 사기 사건은 민사 모양이죠. 형사가 아니고. 어쨌든 이 참석하고 나올 때 찍힌 거고 많은 그 취재 기자들이 기회다 해가지고 열심히들 찍어내는 그런 뉴스 사진이네요. 사흘째 증언에 나선 이런 거고 민사 사기 재판을 떠난다 이렇게 찍힌 거고 사기 재판 개시일에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GAAP를 하지마 버키가 충고합니다. 잉크와 종이 그리고 살 의지가 바닥날 거다. 이 8,000페이지의 책은 예를 들어 육즙이 풍부한 로맨스 소설이나 범죄 드라마와 어떻게 비교될 것인가요? 질문하는 사람도 좀 유머가 있네요. 이 질문을 받은 자이언트 우르코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GAAP 매뉴얼의 계산기를 들고 있는 파비오의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들고 계산기 들고 하는 이미지가 파비오라는 건 검색이 안 되네요. 누군지. 그쪽에서는 뭐 유명한 뭐 어떤 그 인물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비록 회계사들이 과도한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요 얘기는 또 뭔 얘기인지 지들도 좀 웃기려고 하는 건지 회계사들이 성적 매력이 있다? 제가 아는 몇 사람 있는데 전혀 성적 매력 없어요. 마지막으로 GAAP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허용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약간의 꿈틀거림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속성이 뭐가 뭐 예를 들어서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말하자면 기소한 쪽, 이 검찰 쪽 사람의 이름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부터 맨하튼 트럼프 타워에 있는 자신의 트리플렉스 아파트의 재고 화면을 3억 2,700만 달러로 3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도시의 어떤 아파트가 팔렸던 것보다도 3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라라고의 가치를 7억 3천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실제로 구단은 약 2천만 달러 이하의 수약을 올렸고 1억 7억 3천만 달러 정도 될라 그러면은 약 1년에 7천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가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아, 매출인 것 같아요. 매출도 그 좀 부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제가 이렇게 그 제조업이라면은 뭐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것은 이제 매출액, 허위 매출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허위 매출도 했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도 부풀렸다. 이렇게 고정자산, 유형자산 이런 유겠죠. 근데 저는 그 제조업이라면 재고자산에 관한 한 평가를 하지 말래도 이동평균법이 이미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걸 왜 또 평가하고들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슬프 분석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쭉 해왔죠,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사이드의 보도 의도는 민사 사기 재판이 코미디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형, 소크라테스 질문형 대화를 해보고 싶네요. GAP 하에서 당신은 당신의 추정치에 있어서 보수적일 거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GAAP를 지키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치를 부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낮출 거 아니냐. 왜냐? 뭐 재산세도 많이 나가고 그럴 텐데 왜 부풀리겠느냐? 라고 뷰키는 말했습니다. 여유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 측면에서 잘못을 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업에 덜 유리하고 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분식회계는 사업에 유리하지 않다. 단기에 뭐 어떤 그 뭐 이익을 뭐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산을 부풀렸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속성이나 일관성 이런 거로 봤을 때 언젠가는 뽀록이 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나는 트럼프가 그들이 움직이고 꼼지락거리는 것을 확실히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 버키는 반 트럼프 쪽 입장인 거로 쭉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그거를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이슨 테들러 노래가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유를 하는 그런 유머 정신이 뭘까 해가지고 제이슨 테들러를 눌러보면은 인사이드에서 또 그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눌러봤더니 이게 그 어떤 가수 같은데 흑인 가수 제이슨 테들러는 3월 5일 네브라스카의 웨이터 2명에게 오마하 식당을 방문했을 때 5천 달러의 팁을 주었다.
식사 가격이 795달러 99센트였는데 팁을 5,000달러를 줘가지고 거의 5,795달러, 그러니까 5,000달러의 팁을 줬다. 이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웨이터가 그 대학생인데 이 5,000달러가 학비 정도가 된답니다. 자, 이게 돈 많은 그 친구가 이게 분식회계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제이슨 테들러의 노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는 그 진짜 그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부풀린 거고 트럼프 아저씨는 아닌 것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버키의 말은 트럼프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유머스럽게 풀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편집한 내용인데요. 제가 스루프 분석을 하면서 원가 회계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제 회계 기준으로 상장 기업들이 했다 하더라도 GAAP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IFRS는 유럽이 주도한 거고요. G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건데 우리가 그 척도라든지 뭐 유럽에서 메타로 다 국제 표준을 만들어도 영국 애들은 죽어도 지들은 아직도 파운드를 쓰고 피트를 쓰고 미국도 그렇죠. 길이는 피트로 쓰고 절대 그렇게 하죠. 야드 뭐 면적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니까 속도도 그 마일 이렇게 얘기하지. 장한 그 앵글로색슨 애들이 그 하는 애들은 유럽의 어떤 그 만든 국제라고 우리가 봐서는 이제 유럽이 만들면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여도 뭐 나쁠 건 없죠. 지들이 이 산업사회의 주축 세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미터법 이런 거로 뭐 도량형 경기를 전부 다 그 표준화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제품이나 이런 거 또 수입해서 쓰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게 인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왕짜증나 표준화라는 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다시 Made in USA에 대해서 Again America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지들이 그 도량형 형기까지 표준화를 전 세계 미터법 밀어내고 그렇게 될 건가 하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GAP는 나름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IFRS는 좀 늦게 나온 겁니다. 그 GAAP보다는 최근에 그게 뭐 우리나라는 도입이 돼가지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국제 우리나라 회계기준 상장 기업만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제 회계 기준은 어떤 평가하는 면들이 더 많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거에서도 뭐 에, 얘기하는 게 많고 평가하는 게 많은데 그 GAAP든 IFRS든 원가 회계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저도 뭐 흘러가는 식으로 그 원문을 본 게 아니고 회계 기준원에서 그이 번역인의 번역된 게 아니고 나오는 책자 가지고 좀 비싸게 받죠. 전문 서적이라서 그걸 사다가 혼자 독학도 해보고 끙끙 앓았지만은 제가 그 궁금해하는 원가 회계에 대한 기준, 제조 원가, 특히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GAAP도 아직 표준화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 원가 자체를 표준화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언제라도 그것은 분식 회계를 할 소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이 스루포트 회계를 창시한 그 골드렛 양자학 물리학 박사가 더 단순하고 더 일반인도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루포트 회계가 한번 히트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덕을 성공 사례로 소개한 적도 있지만은 생산 관리에 대한 측면을 많이 강조된 그런 거였고
그걸 회계적인 측면으로는 그 뉴스 취재를 못했겠죠. 이 일본 뉴스에서 나온 건데 저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납기 달성률이 빨라졌다.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납기 달성률은 재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주문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라면은 재고 회전율은 납기 달성률하고 가름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재고 회전율을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납기 달성을 잘한다. 수주 및 이런 그런 산업에서는요 주문 생산 받는데 계획 생산해 가지고 재고 장사로 하는 것은 별도로 이제 그 재고 보충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수요되는 수요가 바로 주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고 장사를 하든 유통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그것은 재고 회전율로 따지면은 에, 모든 게이 납기 달성률로 환원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GAAP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도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까지 할 능력은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 남들한테 들을 때 네가 할 때 가끔 웃기긴 해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저도 유머 감각이 조금 있는 놈 같은데 그 딱딱한 그 회계 분석 내용을 저도 좀 더 유머스럽게 해보자 하는 자극을 받습니다. CPA 자체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다니까 저도 조금 더 스탠드업이라는 게 참 비유 뭐 이런 거에 능숙능락한 거 아닌가요? 말로 재밌게 하는 거죠. 말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행동으로 한다기보다도 그런 거로 한번 저도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PPT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돈도 안 들고 싸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꽉꽉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